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어스 그 두 번째 시간, 이건 정말 제가 몇 가지 안 되는 힌트로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어떠한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은 엄청난 해석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줄거리부터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는 윌슨 가족. 해변에서 친구들과 하루를 보내고 숙소로 돌아온다. 어두운 밤, 가족들은 숙소 밖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4명의 수상한 인물들을 목격하게 되고, 방어할 틈도 없이 빠르게 숙소로 침입해오는 이들은 놀랍게도 윌슨 가족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윌슨 가족을 죽이기 위해 덤벼드는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영화 어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림자, 거울, 그리고 가위를 통한 도플갱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해드릴 키워드 분석은 1986과 토끼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단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단지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문구냐? 1200만 개의 눈과 1억 9200만 개의 이빨을 가진 자들은 금문교에서 쌍둥이 빌딩까지 뻗어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금문교와 쌍둥이 빌딩의 위치를 보면 미국의 끝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지르면 마치 하나의 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끝과 끝을 얘기한다는 것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 미국 전역에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한 것으로 저는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 1200만 개의 눈, 어떻게 보면 눈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반으로 줄이면 600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이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니 이 600만 명은 대략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풀어보니 상당히 기가 막히게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까 말한 1986이라는 숫자, 저는 단순히 이것을 1986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사건이 1986건이나 일어났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986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집단 학살 거부법을 제정을 하여 유대인에 대한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와 똑같다, 나치와 나치 협력자에 대한 법률 조항과 가치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량 학살에 대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법이 제정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986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그리고 반유대인에 대한 사회적 정서를 담고 있는 숫자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토끼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해석해 보았을 때 토끼는 최초로 복제된 동물이다, 이런 걸로 해서 도플갱어랑 비슷하게 풀어낸 해석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토끼 자체가 과거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썼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토끼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모 영화에 보시면 살인 토끼가 등장을 합니다. 만렙 토끼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물어뜯고 막 이런 토끼가 나오는데, 바로 중세시대에 토끼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파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난폭한 면을 표현한 사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한 의미도 있고, 근데 이 부분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토끼가 종교적인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상징이냐? 이스터 에그, 즉 부활절에 계란을 주로 먹는다, 계란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이스터 에그보다는 이스터 버니, 즉 토끼를 부활절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좀 빼서 스프링 버니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토끼가 즉 부활한 예수를 상징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영화에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보면은 가면을 쓰고 I의 형상을 한 그것이 불타는 자동차 위에 서 있을 때도 같은 자세로 서 있고, 뒤에 있는 불길은 마치 시간을 역행하듯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이 예수의 코드, 신의 코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던 필 감독은 어스를 통해서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깔려있는 전체적인 반인종, 반유대에 대한 풍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미국은 원래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풀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다인종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룬 국가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손을 잡은 형상들의 가위로 절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문화가 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주류 문화는 흑인 문화입니다. 랩, 힙합 혹은 영화까지도 요즘에는 흑인 문화가 상당하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손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흑인이 만나서 이뤄내고 있는 이 문화적 현상을 좀 풍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오바마를 킹메이커한 부분이 이 유대인들이 80% 이상 오바마를 지지했기 때문에 당시의 정권과 이 트럼프의 정권에서 차이가 나는 반유대주의 혹은 유대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혼재되어 있던 백인과 흑인 그 안에 자리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학살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낸 영화가 아닐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또 다른 문구가 저는 무척 마음에 걸렸는데요. 제가 말한 유대인과 종교적인 코드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이고 고대 유대인의 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예언자의 이름을 딴 예레미야서 11장 1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즉 과연 무엇이 이토록 용서하지 못할 만한 재앙을 내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머지 해답들은 영화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조던 필 감독은 도플갱어와 제가 말했던 미국 사회 안에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가 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제 뇌피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제가 말한 코드들이 보이고 이게 괜찮다 싶으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소재로 더 좋은 뇌피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적 부비적의 저는 정크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